기상학자들이 무더위보다 더 막막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수십 년 내 고온 현상과 해수면 상승이 나타나는 온실지구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If we do nothing at all, temperatures are going to reach something like 4 degrees or 6 degrees by the end of the century, and this is really Armageddon scenario. 유일한 해법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도 이내로 낮추는 것. 이와 같이 기상재해에 따른 국제사회의 관심도는 매우 큽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탄소를 감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주요 대안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자연을 보존해서 오실가스를 감축하는 레드 플러스 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는 미얀마, 캄보디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경제 외교를 실현할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산림청의 사업과 동시에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요구 분석은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산림과학원에서 개발된 지표를 토대로 미얀마, 캄보디아의 산림 담당자에게 국가 중요도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의 국제적 교육 전문가이자 레드 플러스 전문가인 담당 교수님께 교과목 풀을 도출받고 학습에 대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실제 교육을 오는 교육생들에게 교육사전에 수요자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교과목을 도출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설계입니다. 설계는 5단계에 걸쳐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수요 분석에 따라서 3년간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로드맵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기본, 심화, 활용과 같은 초청 교육을 배치를 하고 그 사이에 사업 적용을 위한 현업 실습을 하도록 배치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게 되면 현장에서 완전히 취득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로드맵을 원활히 작동하고자 다음과 같이 활용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초청 연수와 사업 실행, 성과를 나란히 두고 해마다의 성과를 분명하게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 풀을 각각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초청 연수에서 전문가가 강의를 하게 되면 현지 사업에서 사업 지도까지 또한 관찰까지 이루어져서 원활한 환류가 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기후변화 기업 참여국의 공동 성과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류 체계를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학습 도구를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고 마이크로 러닝, 하브루타 러닝과 같은 새로운 학습법을 도입하였으며 전작 현지 교육과 피드백, 사업 연계 관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표는 저희가 학습 도구를 실제로 도입한 표입니다. 해마다 발굴을 노력한 결과 처음 하브루타 러닝 도입에서부터 ICT 기술을 늘려나가고 마지막엔 하브루타 러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교육적 모델인 에딕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와 매체 개발입니다. 강의 매뉴얼, 교환, 강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강사님들께 사전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교육이 갖고 있는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이해시키고 강의를 상향 평준화시켜서 전달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표준 교재와 사업 매뉴얼, 스마트북,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수생이 사전에 배워야 될 내용을 사전에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당해년도의 사업 성과를 매뉴얼로서 숙지함으로써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 효과 증대를 위한 매체 개발입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인데요. 연수생이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받거나 직접 원하는 주제를 선택 수강 가능한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교육의 특성상 약점인 거리가 멀다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연수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생은 교육 전후, 학습 완료 후 학습 강화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관리자와 연수생,
전문가가 학습 진척도 및 확인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생 로그인 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였고, 마이크로러닝 콘텐츠의 바탕이 되는 5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직접 촬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자책, 동영상, 유튜브, 인터넷 기사 등 관련된 지식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브루타 러닝입니다. 하브루타 러닝은 유대인의 문답 방식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다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전문성 있는 강의의 제공과 가상사업의 설계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와 같은 과제를 교육생에게 명확히 이해시킵니다. 이해하는 교육생은 이를 토대로 자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자신이 스스로 대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된 대안을 대상으로 연수생끼리 상호 논쟁하면서 스스로 대안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킵니다. 이를 토대로 전체 발표를 하고 전문가가 피드백을 주면은 이를 최종적으로 액션 플랜으로 전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실제로 운영할 때 전문가는 목표에 대한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서 연수생이 세우는 대안이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게 수립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매체 개발 세 번째로 ICT 기술 적용입니다. 스마트펜과 페이퍼 튜브를 제공해서 수업 중간에 연수생이 스스로 자신을 위한 컨텐츠를 재생산하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보조 컨텐츠와 전자야장을 제공해서 실습, 현장 중심의 실습을 진행을 할 때 연수생이 바로 결과값을 도출하여서 이해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입니다. 산업 중심형 환류 체계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과 강사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강사를 구분하고 역할을 분명히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연수생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사전 안내하고 표준 교재를 제공하였으며 사업의 현황 보고를 준비시키고 전문가의 피드백 역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집합교육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강사와 사업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현지교육과 현업 피드백을 즉각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육생의 전파교육을 활발하게 유지시키고자 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방법을 교육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의 선진 산림 관리 기술을 실습 위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MOU를 통한 국가적 협력 체계를 넘어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SNS 역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교육원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관 간, 전문가부터 현지 지역 주민들까지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가입니다. 평가는 1년에 3회씩 총 9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한 교육생 반응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학습평가는 해당 연도 사업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업적인 평가는 현지의 사업 성과 관리자, 즉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현지 관찰을 하는 방법과 연수생이 서한문으로 공식 보고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는 양호하게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정성적 평가는 다음 프로그램을 기획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평가입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가 나왔지만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안전장치의 문제 해결형 부분이 부족점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 교육으로 즉각적으로 보완하여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업적인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 현지 관찰 결과인데요. 평가자 상위 20%와 하위 20%의 의견을 조사해서 교육적인 가장 큰 효과와 가장 미흡한 점을 확실히 피드백 받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간 그리고 각 부처의 산림청 간의 공식 서한문을 통한 공식 결과로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종 평가 결과입니다. 모든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효과입니다.
수요적 측면, 미얀마 캄보디아의 수요적 측면으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역량의 증가입니다. 캄보디아의 연수생은 교육을 수료 후에 캄보디아의 현황과 학습의 효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등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캄보디아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모든 전문가가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얀마 캄보디아의 국가적 사업 기반이 마련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생의 현지 전파교육이 시행돼서 총 41회 누적인원 1396명의 전파교육이 실행되었습니다. 더하여 사업의 교육의 원 목적이었던 생물 다양성 조사를 비롯한 6개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는 국제기구에 국제적 인증 보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연간 1억 1,500만 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게 됩니다. 더하여 현장 실습 운영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림 기술을 활용한 공동체림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장비 등을 확보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공급적 측면입니다. 산업계의 이산화탄소 의무 식도를 산림 부문에서 많이 해결함으로써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비를 줄이는 등 간접적으로 기여가 가능하며 또한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 배출권을 다량 확보하게 되는 직접적인 경제 기여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하는데 여건을 마련되어 이미지를 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개발도상국과 함께하는 이런 교육 사업으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올해 11월에 바로 참여하게 되면 더 많은 개발도상국과의 홍보가 가능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더욱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적 측면입니다. 국제적 전문가를 강의부터 현지 관찰의 평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사업 연계형 로드맵과 한류체계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자에게 스스로 대안을 확립시켜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자 하는 하브로타 러닝으로 학습자의 확실한 동기부여와 실천 의지를 증진시켜서 사업적, 교육적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으로 전파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수생의 활발한 전파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단기간에 외국 기관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전파 교육에 실현된 파급 효과를 지녔습니다. 산림교육원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기법의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연구 개발할 것이며 신뢰받는 교육 프로그램을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플랫폼을 국가 간 협력으로 글로벌 맞춤형 학습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부족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정화 의원 질의응답 시간에 갖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요구 분석도 매우 우수한 편이고, 요구 분석 결과하고 과정 설계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심사를 하면서 당혹스러운 거는 심사할 게 없는 게 심사. 정말 어렵게 하거든요. 심사할 게 거의 안 보이는. 심사라는 것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드리지만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또 보완해야 될 것이 뭔지 앞으로 개선해서 더 나아질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잘 안 보였고 사실은 굳이 하나 지적하면 이제 현업 적용도 부분에서 세부 목적이라고 된 게 행동적 요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 목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정도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고 현업 적용도 평가에서 하위 20%가 나온 상위 20%는 보니까 실제 뭐 전파 교육한 거라든지 보고서 작성한 문제라든지 그 하브로타라는 끝부분에 만들었던 액션 플랜을 실제 가서 적용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된 것으로 상위 20%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하위 20%의 사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더 정교한 고려는 필요하겠다. 그 미얀마라든지 이런 그 국가별 상황이나 특수성에 맞춰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환류가 조금 잘 안 보여요.
약간 언급은 했는데 그 하위 20%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그냥 되게 우수하게 잘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제 너무 이게 잘 작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 교육을 통해서는 정말 그 해당 국가의 탄소배출량이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약간 왜곡 현상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크로스컬처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할 때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업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과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측면에서 작용하는 것일 텐데 이게 과연 그 KSA, 그러니까 난리지 스킬 애티튜드에 대한 변화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건지에 대한 그 요구 분석에서 환경 분석이나 제도 분석 그 안에서 이제 학습 분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부분이 조금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교육 기획을 할 때 그 저희 산림청 기관에 연구기관인 과학원과 실행기관인 산림청과 그리고 저희 교육기관인 교육원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레드 플러스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그쪽 현지의 그 과학원에 가서 모든 현황에 대한 연구 분석,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한 게 말씀드렸던 산림과학원의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토대로 사전에 인도네시아의 레드 플러스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것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교육자 그리고 사업 실행자, 연구자가 같이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해당 기관하고 소통하면서 국가 중요도를 도출시키는 겁니다. 이 도출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국제적 역량을 배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해야 하므로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국제적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박광식 교수 수고하셨습니다.